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니콜입니다. 오늘은 버스 운전 자격시험 요약 3강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것은 이렇게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용을 암기는 다 못하더라도 꼭 뭐하냐 필독은 한번 해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꼭 필독하셔야 됩니다. 한 번은 필독하셔야만 아마 60점 이상 맞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는 긴급 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내용인데 이건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셔도 사실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긴급 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쉽게 말하면 긴급 자동차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긴급 자동차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긴급 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우선 통행이니까. 긴급 자동차 운전자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교통 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 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도로 우측입니다. 도로 우측, 좌측의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다 우측 가장자리에 이렇게 양보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체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다 아는 것들입니다.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 차량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양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긴급자동차의 특례. 특례라는 것은 특별한 법이라는 뜻이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속도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요것이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요것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서행할 때와 일시정지할 장소,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서행하는 곳은 어디냐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그 다음에 도로가 구부러진 부분,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분,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그다음에 시도 경찰청장이 도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정할 안전표시로 지정된 곳. 이것은 서행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기본적으로 확실히 내용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시 정지해야 될 곳, 그러니까 서행해야 될 곳과 일시 정지해야 될 곳,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교통 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는 일시 정지해야 됩니다. 이거 읽어보시면 이런 거 상식적으로 풀 수 있어요.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시를 지정한 것. 이런 데는 일시 정지를 해야 하는 곳입니다. 다음 이런 곳이 있어요. 정차와 주차 금지할 곳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럼 정차 금지할 곳은 뭐냐면 도로교통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 공무원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첫 번째, 정차와 주차의 금지,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자, 여기에서는 정차와 주차를 금지합니다. 두 번째,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의 곳. 여긴 주차 정차하면 안 됩니다. 그 안전지대가 표시되어 있으면 안전지대 표시로부터 사방 각각 10m 이내의 곳. 버스에게 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의 곳. 건널목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의 곳. 다음 각목의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여기서 소방 용수 시설 또는 비상 소화 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의 곳은 주차 정차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소방 시설로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걸 다 우리가 외울 수 없어요. 외울 수 없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확인을 해두는 것은 좋습니다. 그다음에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그다음에 시장 등이 제12조 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이런 데서는 주차 정차를 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이고요. 주차 금지 장소가 있어요. 요거는 좀 알아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주차 금지 장소. 터널안 및 다리 위 잘 나옵니다. 다음 항목의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뒤에 나옵니다. 자, 여기는 주차를 하면 안 됩니다. 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의 양쪽 가장자리 주차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다중이용업소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은 주차가 안 됩니다. 다중이용업소 주변을 말하는 거예요.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도 이곳도 주차를 하면 안 됩니다.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 이런 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은 요걸 잘 기억하세요. 고인목을 설치하고 조향장치 뭔지 아시죠? 핸들입니다. 핸들을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니까 고인목을 설치하고 핸들 방향을 주행 방향을 가장자리 쪽으로 돌리죠. 그러면은 그게 딱 핸들이 돌더라도 그냥 뒤에 가장자리에 걸리게 되니까 미끄러짐이 방지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좀 확인하셔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차와 노면 전차의 등화는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이거는요. 어떨 때, 뭘 켜고 이렇게 돼 있죠. 전조등, 미등, 그 다음에 미등, 착각등, 번호등, 노면 전차는 전조등, 차폭등, 비등, 실내조명 등 이런 내용들을 한번 쭉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꼭 확인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밤이 문제예요. 이제 밤이요. 밤을 보면 밤이 나오죠. 밤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 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 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에, 그 다음에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 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 차 또는 노면 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에 전조등, 이 조명등이라는 걸 켜야 된다는 얘기죠.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의 도로 안에 터널 안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 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등화의 밝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법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확실하게 여러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본 상식적으로 이런 내용들 다 알고 있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는 하향등을 켜야죠. 불빛을 아래로 향하게 해야 된다는 거. 하거나 잠시 전조등을 끄는 거. 도로 상황으로 보아 마주보고 진행하는 차 또는 노면 전차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든 그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아무것도 없어요. 캄캄합니다. 길이 안 보입니다. 방향들 켜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는 관계없어요. 자,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때는 전조등 불빛을 아래로 향하게 해야 돼요. 불빛 밝기를 함부로 조작하여 앞차와 또는 노면의 운전을 방해하지 아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차 운전자는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 운행할 때에는 전조등 불빛을 방향을 계속 아래로 유지해야 된다. 여러분 기본 상식적으로 아는 내용들이니까 상식적으로 체크를 한 번만 읽어보시면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체크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전 등의 금지, 무면허 운전하면 안 되죠.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해야 되죠. 요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3%입니다. 요거 기억하세요. 0.03%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술에 취한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 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기도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가 있다. 이런 경우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호흡조사 결과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되기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호흡으로 불잖아요, 우리가. 불고. 근데 그걸 응하지 않으면 이제 혈액 채취, 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금지해야 되죠. 과로한 때의 운전 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약물이라든지, 뭐 마약, 대마, 항정신성의약품이라든지 행정안전불용 잘 기억하세요. 행정안전불용. 그 약품 그러니까 뭐 보건복지불용이라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행정안전부입니다. 행정안전부 기억하세요. 자, 행정안전부 여기죠. 행정안전불용이 정하는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의 종류입니다. 흥분제, 환각제, 마취작용을 일으키는 유해물질로서 이런 것들은 환각물질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그 환각물질이 뭔가 톨루엔, 초산에틸, 메틸알코올, 그 다음에 접착제, 풍선유, 뭐 시나 이런 것들 안 된다는 얘기죠.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부탄가스, 이산화질소.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금지 약물인데 어디냐? 보건복지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약물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행정안전부령. 몇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령입니다. 근데 이건 한번 쭉 보시면 이게 환각물질이 뭔가를 아는 정도로 여러분이 몇 번 확인해 두면 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위험의 행위 금지 나옵니다.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방해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거 다 알죠? 난폭 운전 하면 안 됩니다. 이 기본 상식적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입니다. 우리 고인고수 운행할 때는 다행히 다른 사람에게 뭐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또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에 횡단할 때, 어린이가 도로에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이때는 일시정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여러분 기본 상식적으로 읽어보시면 내용을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빨리빨리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할 때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일시정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거나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일시정지해야 되고, 지하도나 육교 등에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일시정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앞면 착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착유리의 가시광선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70% 미만이에요. 앞면 착률이 요거 70%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율이 40% 미만. 이게 투과율입니다.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이요. 그런 건 한번 체크를 해두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통 단속용 장비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나 그 밖에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를 위한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이런 내용들이에요. 도로에서 자동차 등 노면 전차를 세워둔 채 시비, 다툼 등의 행위를 위하여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 전차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다.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또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쉽게 확인하는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운전자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된다. 동승자가 교통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자동차 등을 급히 출발하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원동기 동력이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경우에 공회전을 말하죠.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운기를 울리는 행위. 경운기도 울리면 안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운전자의 금지 행위들이죠. 준수사항이기도 하고. 아, 운전자는 승객이 차 안에서 안전운전에 현재의 장애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 행위를 하던 내버려두는 차를 운행하지 아니할 것. 내버려두고 차를 운행하지 아니할 것. 뭐 이런 겁니다. 자동차 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악동 범죄 및 재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은 장치로서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 자동차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는 그러지 않다. 때는 괜찮다. 그런 뜻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또는 노면 전체 운전 중에는 방송 또는 영상물을 수신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동차 등 또는 노면 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는 괜찮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잘 못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잘 구분해서 읽어보시면 그냥 상식적으로 풀 수 있어요. 자동차 등 노면 전차에 장착하거나 거치해 놓은 영상 표시 장치에 다음의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 지리 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 안내 영상 괜찮아요. 국가 비상사태, 재난상황,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운전할 때 자동차 등 노면 전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괜찮아요. 자동차 등 또는 노면 전차 운전 중에는 영상 표시 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할 것,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아니할 것. 이 밖에 시도 경찰청이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사항이 따를 것. 기본 상식입니다. 자, 이 어린이 통학버스를 잘 기억하세요. 이게 시험 문제에 꼭 나오는 문제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보호입니다. 어린이나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린 중임을 표시하는 전멸 등의 장치가 작동될 때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를 통행하는 차 운전자는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 후 서행입니다. 이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앙선이 설치가 없어요. 그냥 중앙선 설치가 없고 그냥 이 도로입니다. 근데 여기 어린이 보호 차량이 있어요. 그러면 상대 쪽에서 오는 차도 일시 정지했다가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겁니다.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한다.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들도 모든 차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에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버스를 지르지 못한다. 그걸 못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시험 문제에 꼭 나오는 문제예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승차 정원 9인승 어린이 한 명을 승차 정원 한 명으로 본다. 9인승이에요. 9인승. 신고해야 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로. 그 다음에 이제 뭐 뒤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아, 보기 전에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 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 사업용 자동차는 제외.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어린이 통학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와 운영자의 의무사항입니다. 뭐 신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태우고 운행 중임을 표시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좌석 안전띠를 꼭 맨 다음에 출발해야 되고요. 맨 위에 출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사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다 그러는데, 도착 후 확인 후에, 내릴 때를 잘 기억하세요. 내릴 때는 보도나 길 가장자리고요.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여기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어린이 승차 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승차, 하차한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차하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호자가 없을 때는 운전자만 있다 그러면 내려서 확인을 다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죠. 사람은 모두 하차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런 내용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 이 시험 문제 꼭 나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실시해야 되죠. 안전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 교육시설이 요거 도로교통공단이나 어린이 교육시설을 관리하는 주무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운행에 대한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실시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규 안전교육입니다. 정기 안전교육입니다. 신규 안전교육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하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고, 요거는 정기 안전교육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거나 운전하는 사람은 직전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가산하여 2년이 되는 날에 속하는 1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정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1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 그 다음에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되어 있고요. 법으로 3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관련 공부를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 확인증을 발급해 줘야 되고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교육 확인증을 발급해 줘야 되고, 운영자는 교육 확인증, 어린이 교육시설 내부에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고, 운전자 교육 확인증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내부에 부착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저도 그냥 여러분 쭉 한번 체크해서 읽어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넘어가면 여러분도 안 보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한 번이라도 보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의 조치입니다. 차 또는 노면 전체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 전체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후의 조치를 해야 된다. 입니다. 사고 발생 시 조치 중요합니다. 첫 번째, 사상자를 구호하는 겁니다. 피해자에게 피해자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주소 이런 것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시험 문제 꼭 나옵니다. 꼭 나와요. 기억을 하시고요. 교통사고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 경찰 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 그 밖에 교통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 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 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상자 구호 및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또 사상자 구호 조치나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이건 이제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용이차, 우편물 자동차, 노면전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 동승자 등으로 하여금 사상자 구호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경찰 공무원이죠. 경찰 공무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시험 꼭 나옵니다. 자, 갓길 통행금지. 자, 체크를 해보세요. 갓길은 도로법에 따른 기럭길을 말합니다. 기럭길입니다. 기럭길와 길 가장자리는 다릅니다. 긴급 자동차나 고속도로 보수 유지하는 차들은 갓길 통행이 가능합니다.
차량 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 공무원의 신호에 따라 신호나 지시에 따라 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는 괜찮습니다. 운전하는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운기를 사용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해야 한다. 여기에서 잘 헷갈리는 게 뭐냐, 경운기를 사용하여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방향지시 등 그 앞지르기 할 때 경운기, 빵빵한 경운기를 사용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일시적으로 착각을 합니다. 아, 경운기를 사용하면 안 되지? 아닙니다. 경운기를 사용해서 옆차 내가 앞지르기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횡단, 횡단 통행 등의 금지 이렇게 돼 있죠. 횡단이나 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긴급자동차는 관계없다.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아니 된다. 당연한데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고속도로 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 금지. 자, 이건 이제 고속도로나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정차나 주차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 되는데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어났으니까 예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외 사항요. 자, 이런 경우 한번 읽어보세요. 예외입니다. 경찰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정차, 주차하는 거 관계없죠.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시가 설치된 곳, 정류장에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고장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길 가장자리, 구역, 갓길을 포함하여 정차 또는 주차는 시키는 경우, 통행료를 내기 위해 통행료 받는 곳에서 정차하는 경우, 뭐 다 되죠.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보수 유지 또는 순회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시키는 경우, 경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뭐 이런 거죠.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을 때에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 차로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이런 경우는 예외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그럼 고장났을 때의 조치입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고장 자동차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등이 아닌 다른 곳에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자동차 운전자는 고장 자동차 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운전자는 고장 자동차에 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그 자동차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된다. 자, 밤에는 시험 문제가 꼭 나옵니다. 고장 자동차의 표지와 함께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 전기제 등 불꽃 신호 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시험 문제 100%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건 나옵니다. 지난번에 시험에도 나왔고요. 꼭 나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입니다. 뭐 이런 내용 쭉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이라 통과하겠습니다. 이 권장교육도 마찬가지죠. 권장교육. 이런 내용을 상식적이니까 여러분 이 항목을 켜놓으시고 한번 확인을 쭉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여기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육을 받으려는 날에 65세 이상인 사람. 권장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자, 고장 등의 조치입니다. 고장 등의 조치. 고장이 났을 때는, 아까 했던 내용이 지금 반복돼 나왔습니다.